순천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가 입시 컨설팅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이 여수 순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교육청에서 정식 허가받은 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그 감사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필수 감사 대상이에요. 왜냐면 저희밖에 없어서.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나가거든요, 매년. 근데 저희는 이제 무조건 저희만 감사를 받아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뒤에 앉아 있는 저 박순국 선생님은 특목고 나오시기도 했고 이과 계열이셔서 이과 계열 학생들이나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런 학생들을 맡아서 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승환 원장님 오셔서 저희 입시팀 팀장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 입시 결과인데요. 뭐 제일 잘 간 친구들 의대, 치대, 한의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제가 한 2년 조금 넘게 같이 생기부 관리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간 친구가 제일 잘 한 것 같고요. 제가 화학생물공학부라고 하면 요새 이제 화학공학부, 생물공학부 이쪽이 이제 이과에서는 거의 인기가 1등이에요. 뭐 전기, 전자, 전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인데 서울대에서 이제 화학생물공학부라면 전국에 뭐 어지간한 의대도 그냥 넉넉하게 합격할 수 있는 그 정도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학생물공학부 뭐 추가 합격이나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최초 합격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좋은 결과 나왔고 뭐 작년만 해도 지금 의대, 치대, 한의대가 다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내실 있는 학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맨 이제 위에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도 꾸준히 매년 잘 보내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 좀 이거 위에 있는 학교들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들을 많이 이제 노리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입시제도를 설명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정시랑 수시도 나뉘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정시제도가 한 24% 정도, 그 다음에 수시제도가 한 76% 정도 돼요. 정부가 이제 뭐 정시제도를 40%까지 늘린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쉽게 늘리기가 지금 힘든 게 지방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로 지금 학생들을 뽑으면 계속 미달라요. 전남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어지간한 지금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도 계속 미달나거든요. 그러면 정시까지 가면은 미달이 나버리니까 수시에서 애들을 다 뽑아놓으려고 해요. 수시에서 이제 뽑아놓으면은 정시에서 원서를 못 쓰거든요. 그럼 수시에서 이제 합격을 시켜놓으면 이제 아이들이 어쨌든 도망은 못 가니까 어떻게든 이제 수시에서 많이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정시 늘린다고 해도 학교에서 이제 지금 정시 자체를 좀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예전부터 하려고 했었던 게 뭐 지원금 주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돈이 없는 학교가 아니면 그 지원금 때문에 막 정시제도를 늘리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수시제도가 있는데 수시제도는 크게 이제 뭐 3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여기는 이제 워낙 비율이 적으니까 저희가 사실 2개 위주로 대학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저희가 일부러 이제 부탁을 드려가지고 매번 이제 좀 대규모로 하다가 좀 이번에 소규모로 했어요. 좀 자세한 이제 생기부도 좀 알려드리고 좀 그러려고 소규모로 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입시에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희 교과 우수자랑 학생부 종합전형 둘 중에 전국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교과 우수자가 훨씬 많아요.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 우수자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50%가 넘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실제로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이제 교과 우수자랑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노리고 있는 대학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서울의 15개 대학 정도를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래도 전남대 가느니 거기가 더 낫겠다 하는 게 이제 위에 있는 15개, 뭐 20개 대학 정도인데 그 대학교들로 이제 한정을 하게 되면 확 달라져요. 그거 이제 제가 자료 하나씩 나눠드렸거든요. 자료 보시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어떻게 뽑는지 예,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자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면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한번 예, 보시죠. 서울대. 예. 예. 네, 맞아요. 수도권 주요 대학 주요 전형별 모집 인원 현황 나와 있거든요. 서울대학교 한번 보실게요. 교과 전형 전혀 안 뽑아요. 네. 연세대학교 한번 보실게요. 교과 전형 생각보다 많이 안 뽑아요. 네.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네.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교, 시립대학교.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학교들이 건국대학교, 동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이제 15개 대학 정도거든요. 그럼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 훨씬 많이 뽑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이제 많이 뽑아서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주요 대학에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준비를 해야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들으신 거고, 더군다나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 전형을 거의 다 뽑았어요. 그나마도 이제 교과 전형이 조금 늘어난 형태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40%까지 좀 늘린다고 막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수도권은 안 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수도권 대학교들을 40%까지 늘린다고 했던 거거든요. 네, 정부에서 막 지방대학교까지 올리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에 학생이 없는데. 그래서 정시모집 그렇게 올린다고 해도 잘 안 올라가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교과 전형 학생들을 예전에 이제 대학교에서 선업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제 뽑아보다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 레벨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 고등학교마다. 그래서 여기 학교의 1등급이랑 다른 학교의 1등급을 이제 똑같이 놓고 보다 보니 대학교 들어와가지고 한 명은 적응을 못하고, 한 명은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를 보고 이제 뽑게 되냐면, 학교에서 얘는 생활을 어떻게 했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얘가 국어가 1등급이라고 하는데 1등급에 맞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죠. 그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성적 말고 너의 생활 기록부터 한번 볼게. 너네 공부도 잘해야 되고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얼마나 심화 탐구를 했는지도 우리가 다 알려줘야 돼. 좋은 학교들은 그렇게 요구할 수 있죠. 우리가 골라 뽑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방대학교로 내려갈수록 사실 한 4등급, 5등급 학생들이 그렇게 가다 보면 학교 생활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비슷비슷하죠. 네, 다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니까 뭐 심화 탐구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애초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뽑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등급이라도 하나 높은 애 뽑을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생기부를 보고 학생들을 뽑는 건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저희 어디에서 얘기 들으니까 3등급 학생이 뭐 연세대 합격했더라, 2등급 학생이 뭐 고려대 합격했더라, 이런 얘기들이 가끔 들릴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그거는 정말로 로또 누가 났더라.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복권을 사면서 그걸 이제 주소득으로 먹고 살 거야.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배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교 합격할 수 있는 선을 한번 찾아보자면, 95년도, 그러니까 95년도에 이제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그러니까 이제 한강 인구라고 하죠. 대학 들어가는 인구 대비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4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사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그게 80%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시스템으로 좀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졌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 나왔거든요. 경희대학교 법학과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상위 10개 대학교,
이제 몇 퍼센트로 봤냐면 상위 한 3점 몇 퍼센트가 나와야 시립대학교 맨 꼴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상위 4% 안에는 들어야 어쨌든 경희대, 시립대 정도까지 들어갔었어요. 그건 이제 전국 기준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부분 수능이었고, 근데 지금은 학령 인구가 줄었잖아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대학 뽑는 인원은 그때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7% 정도까지 봐요. 그러면 본인 학생의 등급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내가 이제 이 학생이 한 7% 안에 든다. 그래도 뭐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7%라고 하면 시립대 맨 꼴등으로 들어가니까 일반적으로 들어가려면 5% 6%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반에서 5% 6%면 몇 등이냐라고 하면 한 30명 기준으로 하면 1.5등이거든요. 5%가 1.5등을 3년 내내 계속 한 학생들이 보통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선이 거의 이제 뭐 1등, 2등 반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10명 보내기 어렵죠, 사실은. 여기까지. 시립대까지 해서 10명 보내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2등, 3등 하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여기로 이제 내려오는데, 이제 3등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상 이제 서울 안에 대학교들은 거의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입 상담할 때 항상 이제 가장 곤란할 때가 학생들이 이제 사실 반에서 3등급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잘하는 거잖아요. 꽤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 내내 아이가 공부를 되게 잘한다고 믿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왔을 때 제가 인서울은 좀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현실적인 격차가 있죠. 당연히 그래도 인서울 어느 학교는 갈 줄 알았는데 인서울 어렵다. 그럼 전남대는요? 라고 하면 전남대도 상위권 학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거기서 이제 충격 한번 먹고 시작을 하세요. 작년에 제가 이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여수에 있었던 사례인데 학교에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마다 좀 열심히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제 막 그 좀 잘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 학생 이제 남학생인데 남고 나왔고 남고에서 상담을 이제 첫 번째로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중앙대에 이제 붙는데요. 그렇게 나왔어요. 2.6등급, 7등급인데 이제 중앙대 붙는다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중앙대를 실제로 쓸 수 있냐라고 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제가 절대 합격 못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생기부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고 성적도 너무 낮아서. 근데 이제 중앙대가 실제로 그 입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중앙대는 좀 독특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반고 학생들 뽑는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다 이제 성적 높은 애들이 뽑혀요. 그러니까 일반고 애들이고 하나는 이제 탐구 활동 많이 하는 애들. 그러니까 이제 특목고 애들 뽑는 전형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여기 등급이 낮아요. 한 2점 몇 등급 이렇게 나오고 막 3등급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합격한다고 나오니까 학생한테 중앙대 합격할 수 있어? 엄마 나 중앙대 갈 수 있대? 중앙대 갈 수 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 6개 저희 정할 때 그거 낮추느라고 엄청 고생 많이 했어요. 안 돼요. 그 밑에 학교도 안 돼요. 그럼 경희대 무슨 학과는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돼요. 더 낮추셔야 됩니다. 이러면 다 떨어집니다. 했는데 결국 이제 경기대 정도까지 6개 낮춰서 썼거든요. 그나마 경기대도 제가 이거 하나 꼭 써놔야 된다고 라고 했는데 경기대도 떨어졌어요.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래도 6개 다 떨어졌어요. 5개는 뭐 당연히 다 탈락했고요. 그래서 이런 좀 이제 학생이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이랑 저희가 좀 바라보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현실적인 상황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2등급 때 좀 초반, 2등급 때 중반 정도까지는 나와야 인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반에서 2등, 1등 이걸 이제 겨누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한 2등급 중반 넘어가고 3등급 초반 들어가면 물론 인서울 학교는 갈 수 있지만 저희가 전남대랑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인서울 학교들 있죠. 뭐 가톨릭대학교라든지 영지대라든지 가천대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을 이제 위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래서부터는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는 이제 충남대나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시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제 미달이 많이 나버려요. 정시 때. 그래서 이제 뭐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전남대학교랑 뭐 이제 가톨릭대학교랑 두 개 고민하면 선생님 어디 가야 돼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전남대도 장점이 있고 가톨릭대학교도 장점이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장점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지간하면 가톨릭대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톨릭대는 어쨌든 20등급 초중반에서 3등급 초중반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있거든요. 근데 미달이 나면 뭐가 안 좋으냐면 전남대는 이제 요 정도 성적부터 요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적되다 보면 회사들도 알죠. 저기서 이제 나온 애들은 여기일지 여기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얘네들끼리 경쟁하니까 얘네들 선에서 이제 바라보는 꿈들이 있거든요. 목표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 자체도 조금 이제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물론 아직도 지방고청 공립대는 장점이 많아요. 공기업 같은 데 들어가려고 하면 지방인재를 반드시 뽑아야 되니까 그런 장점들은 있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점점 이제 미달이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대학교를 보낼 거라면 앞으로는 인서울을 꼭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점점 인기가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기 아까 이제 서울대 있던 친구는 1.17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친구가 뭐 점수가 높아서 합격을 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서울대에 지원하는 애들은 저 밑에 점수 애들은 지원하지 않아요. 서울대는 의외로 경쟁률이 높은 학교는 아니에요. 쟤네들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대 들어간 친구는 1.2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성균관대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지금은 이 친구가 이제 원광대 치의에다 재수해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 뭐 1.43 정도가 이제 성균관대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조금 더 높아도 되긴 해요. 1.5, 뭐 1.6 정도 되면 그 탈락할 확률이 확 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이 친구가 이제 1.85인데 이거는 이제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으로 서울 그 시립대 경영학부 추학으로 간신히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1.8 정도면은 거의 이제 반에서 항상 1등 했던 친구예요. 전교반에서도 놀았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경기대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한 2.5 정도. 이제 경기대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하죠. 전남대에 보낼 것이냐, 경기대에 보낼 것이냐.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또 이제 세종대학교 법학과 간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저랑 좀 오래 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2.54 정도 나와도 생기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법학과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래도 세종대학교 하면 2.2, 2.3 이 정도 학생들이 보통 합격하는 데인데 0.2 정도면 사실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거의 이제 문 닫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꼴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남대학교는 신소재공학부든 뭐든 간에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점수가. 그래서 2.72도 그냥 넉넉하게 합격했고요. 뭐 2.8, 2.9 뭐 이런 학생들까지 지금 합격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격차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 경희대학교 입결인데요. 이거 이제 합격, 불합격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내주는 학교가 두 학교 있어요. 경희대학교랑 건국대학교랑.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느 입시 설명을 해가지고 이걸로 설명을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경희대학교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교과랑 좀 비슷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과는 이 정도 점수, 그러니까 1등부터 뭐 10명 뽑는다고 1등부터 10등까지 뽑고 딱 끝나요. 그냥. 그게 이제 교과 전형이에요. 점수만 나는 보겠다. 너희 학교에서 니네 학교가 아주 수준이 낮아가지고 네가 공부를 1시간 했는데 1등급이 나왔어. 우리는 상관없어. 1등급이면 뽑을래. 이게 이제 교과인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나는 이제 이런 생기부도 볼 거야.
너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생활도 볼 거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도 뽑히죠. 그래서 여기 X표가 하나하나가 다 탈락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애가 떨어지고 점수가 낮은 애가 붙기도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무조건 점수만 볼 건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희 이거 한번 전자공학과 잠깐만 볼게요. 전자공학과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가 합격선이죠. 여기 합격한 애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공학과에 얘도 합격했다고 하던데요 라고 해서 상담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가 일반고 라인이라고 봐야죠. 네. 이제 여기는 이제 자사고나 특목고이죠. 보통.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희대는 2.2가 실제 합격선은 아니에요. 일반고에서. 네. 1점 후반대로 봐야 돼요. 1점 후반대로 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더 심하죠. 기계공학과는 워낙 인기 있는 학과니까. 그럼 이제 자사고 친구들도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럼 딱 나눠져요.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특목고, 자사고가 되겠죠. 네. 그냥 이제 이렇게 나눠져요. 네. 이제 보시니까 좀 알겠죠. 네. 생물학과 3.1. 그럼 일반고 애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야, 작년에 생물학과 점수가 낮았대. 나 2.5인데 합격할 수 있나 봐. 막 진학사 같은 데 넣으니까 합격권이라고 떠. 네. 왜냐면 작년에 3.1이었으니까. 네. 일반고, 네. 자사고, 특목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넣었으면 사실상 이제 경희대학교에 이제 원서비를 기부하는 셈이 되죠. 네. 그냥 정말로 다 떨어져요. 그 빨간색이 이제 선으로 보이잖아요. 네. 다 떨어져요. 다. 네. 얄짤 없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단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성적을 갖춰야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 생기부로 하는 일이 뭐예요? 라고 이제 보통 여쭤보시거든요.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도 엄청 많지만 여기 빨간색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이제 실질 경쟁이라고 부르죠. 예, 실질 경쟁률을 보통 10대 1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 등급 안에 10명 정도가 모여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 15대 1, 14대 1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쟁률이. 높을 때는 17대 1, 18대 1도 나오고. 그러면 10대 1에서 면접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3대 1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럼 이거 생기부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7명이 떨어져요. 같은 점수대 있는 애들이. 네. 그러니까 이 생기부가 하는 역할은 내가 요 점수인데 여기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게 생기부를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거의. 그래도 뭐 가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런 역할은 아니고 비슷한 점수대의 애들끼리 경쟁했을 때 내가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 이건 점수대로 합격하느냐. 그래도 여기는 한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도 붙잖아요. 다 일반고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로 가면 이렇게 딱 땡겨져요. 교과는 한 1점대 한 7?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한 0.1, 0.2, 뭐 크게는 0.3 정도까지 더 떨어져도 합격 가능성이 생기죠. 생기부가 관리가 되어 있으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22학년도고요. 거의 뭐 비슷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막 이런 것도 화학공학과도 워낙 인기 있는 학과니까 지원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 떨어져요. 그냥. 정말 얕게 없어요. 보시면. 예. 그래서 여기 평균이 2.1에 막 2.2면 한 요 정도 선이잖아요, 사실. 예, 2.2면 뭐 2등급 아니 요 정도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떨어져 2.2대 애들이 지원을 하면 1.2 후반 애들이 보통 지원을 하고 붙는 경우가 많아요. 2.1만 이런 애들 막 다 평균 내다 보니까 2.1로 이렇게 뒤에 밀리는 거거든요. 그냥 생으로 평균 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일반고에서.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합격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보신다면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서울대 학생 생기부거든요. 성적표. 정말 놀랍죠? 그러면 여기 이제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이거 한번 보실게요. 여기 이제 점수가 91점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평균이 57.6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표준 편차가 19.4가 나왔거든요. 표준 편차는 이제 표준 편차가 낮으면 낮을수록 평균 애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평균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 학교는 19.4라고 하면 평균 애들이 모여 있지가 않은 학교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편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뭐 못하는 애들, 중간인 애들이 이제 고루 분포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꽤 변별력이 높았던 시험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91점이잖아요. 아, 그러면 2등급이지만 얘는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구나. 네, 거의 1등급의 진배였구나.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판단하는 거고요. 교과는 그런 거 없어요. 2등급이 2등급. 네, 거든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극단적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수학 한번 보실까요? 수학은 평균이 55인데 이 친구 98점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24예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얘는 압도적으로 잘하는구나. 네. 그냥 이제 클래스가 다르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1등급 꼴등을 하느냐, 1등급 1등을 하느냐, 학생들 수준은 어떠냐 이런 것까지도 사실 저희처럼 이제 이거 맨날 보는 사람들은 보여요. 아, 얘가 학교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잘하는구나. 과학부 같은 데는 3등급, 4등급 나와도 저런 합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학생들 어쩌냐면 표준 편차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다 평균에 몰려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오밀조밀해요. 다 실력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 60점이 뭐 1등급이면 58점이 2등급, 뭐 57점이 3등급, 뭐 이렇게 되니까 사실 뭐 4등급이나 1등급이나 뭐 한 문제 차이더라. 네, 그런 뭐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부 애들 한 3, 4등급 나와도 워낙 이제 실력이 좋은 애들이니까 뽑아야지라고 되는데 과학부랑 만세에서도 다 보여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특목고 애들이나 이제 좋은 학교를 가면 이제 뭐 강남에 있는 8학번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이제 저런데 종종 붙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레벨 자체가 좀 다르니까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이제 좀 납득하는데 좀 편하실 거예요. 납득.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과연 지방의 일반고가 이제 불리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강남 애들이 2점 뭐 1등급, 2등급 나오려고 그러면 진짜로 전교 1등급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한 1점 몇 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사실 걔네들보다 공부의 양은 훨씬 적거든요. 그럼 등급 나오는 건 훨씬 유리하죠. 그렇다고 강남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은 뭐 특별히 세팅을 잘 써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입시 그 컨설팅 업체들 다 죽었겠죠. 다 비슷한 공무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거의 비슷해요. 일반고라고 뭐 재정이 강남고가 더 많고 그러냐?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뭐 실험이 다양하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유불리는 그렇게 없어요. 생각보다. 대신에 이제 학생들이 이 친구들만큼 공부하면 이 친구들보다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 이렇게 참가하는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도 공개 잘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것도 이제 자료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정리해주지 않아도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사교육 받지 말라고 사교육이나 뭐 입시 컨설팅 같은 거 최대한 적게 받으시라고 이제 운영하는 사이트니까 그걸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예요. 활용해 보시고요. 학교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평가 비율을 공개 안 해요. 이런 학교들이 요새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평가 비율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학교들도 있고, 우리는 학업 역량,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우리 전공에 관심 많았던 애들 뽑을래, 인성은 개판이어도 상관없어, 이런 학교들도 있고. 우리는 진짜로 공부 잘하는 애 뽑을 거고, 너희는 어차피 선생님 할 거니까 발전하지 않아도 돼. 선생님이나 잘해.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제 학교에 맞춰가지고 애초부터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는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죠. 애초에 이제 성적이 워낙 좋은 친구들은 서울대 연구대에 맞추겠죠.
예, 그런데 이제 한 뭐 등급이 2점대 중반이다, 2점대 후반이다라고 하면 이제 성적도 많이 올려야 되고 전체적인 이제 능력 자체를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맞출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집중해서 맞추거든요. 예, 왜냐면 이 두 가지를 그래도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생기부 한번 좀 직접적으로 살펴볼게요. 이거 보시기 전에 생기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쪽상 나와 있어서 좀 다 지웠고요. 여기 이제 그 수상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대학교에 한 학년에 하나씩, 한 학기에 하나씩 올라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고르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한 장 넘겨보면 여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이렇게 세 개를 합쳐가지고 저희가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율활동은 뭐냐면 뭐 학교에서 뭐 그 수학여행 간다, 뭐 어디 뭐 저기 소풍으로 어디 순천만 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활동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또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독서 토론을 했다, 다 자율활동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정식 동아리들, 그래서 정규 동아리들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활동하는 거고요. 진로 활동은 이제 그 자율활동 시간이랑 진로 활동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진로 시간에 뭐 동영상도 틀어주시고요. 혹은 이제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뭐 강의도 해주고 하는데 대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습줘요. 대부분 자습 주고 나중에 이제 지원해라고 하죠. 어떤 우리 학교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계획도 주고 이제 너희들이 한번 써봐. 라고 해서 이제 많이들 지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1학년 거 이렇게 나오고 2학년 나오고 이제 봉사활동 나오고 요새는 이제 봉사활동 크게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어머님들이 그 사정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런 거 한번 이제 쭉 보고 얘가 학교 활동을 어떻게 했구나 이제 먼저 보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성적이 나와요. 1학년 성적이 나오고 1학년 성적 다음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겠죠. 성적은 이랬구나 저랬구나 보시고 한국사 이 친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떤 내용을 읽고 듣고 발표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이제 모든 과목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게 각 과목당 이제 1500바이트씩이에요. 그래서 요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3학년 때까지 이어져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교과 세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뭐 나오냐면 담임 선생님이 이제 한마디 써주세요. 이거 이제 행특이에요. 행특. 그래서 내가 우리 반에서 1인 1역할을 했는데 되게 성실하게 하더라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지내더라, 친구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더라, 성적이 낮았는데 되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많이 올리더라. 얘는 이제 지금은 진로 희망 사항에 대해서 따로 기재를 안 하거든요. 진로 희망 사항은. 근데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죠. 이 친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 여기 들어갔는데 이거 한번 보실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캡처한 거기 때문에 사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생기부 그대로 가요. 위에 거랑 아래 거 한번 보시고. 요거는 이제 이어진 거라서 안 보셔도 되고. 둘 중에 대학을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좋은 생기인가? 둘 중에 이제 본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를 숭실대학교를 못 갔거든요. 성적은 숭실대학교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어요.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탈락했고요. 여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랑 같이 했던 그 친구예요. 어울대학교.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한 게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둘이 활동은 똑같아요. 다른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입학사정관이라면 얘를 뽑을 거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도 사람 다 똑같거든요.
그럼 활동을 이제 똑같다고 했을 때, 오후 만들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느냐가 중요한가라는 문제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 친구는 요 부스 활동했어요. 부스에서 이제 애들이랑 오후 만들기를 이제 같이 한번 해본 거거든요. 이거는 중학생들이에요. 초등학생도 해요. 오후 만들기 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간단해서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하는 활동이에요. 오후 만들기. 그러니까 이제 애들 오후 만들기 가르쳐 줬다는 거야. 그럼 이제 대학교에 사실상 이거는 글자 쓰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학교 선생님한테 얘가 뭔가 특별한 인상을 주지 못했구나. 이렇게 되죠. 교수님들 입장에서. 그런데 얘는 오후 만들기를 똑같이 했는데 왜 했는지도 나오고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오후 만들기를 막상 해보니까 초등학생은 할 수 없는 생각을 해야지. 중학생은 유통과 휴대성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상용화되지 못했구나. 그럼 상용화되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알아보고. 그럼 알아보는 과정에서 이런 플라스틱이 있구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자기가 해결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그럼 실제로 이런 것들 오후를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요. 그럼 책을 통해 가지고 진짜 환경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이제 활동의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OX가 있을 때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기도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활동의 레벨이 달라버리면 당연히 이거는 좋게 보겠죠. 근데 일반고에서 창작 활동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거든요, 지금. 일반고에 한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제 자원도 그렇고 뭐 실험실에 뭐 엄청나게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다 비슷비슷한 거 하는데 그 하나의 활동에서 나는 다른 애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알려줄 수 있는 게 세특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활동, 창작활동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 이제 정말 이거는 이제 생기부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 드물잖아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어느 쪽이 더 좋은 생기부인지 한번 마음속으로 입학사정관이 되셔서 평가를 한번 내려보세요. 나중에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안 써주거든요. 다 학생들이 써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이 이걸 다 써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것도 어렵고 학생들이 또 특출나지 않는 이상 써주기 어렵거든요. 사실 뭐 이번에 서울대 간 친구도 제가 2학년 세특부터는 전부 제가 다 썼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썼다기보다는 사실 학생이 이제 많이 쓰고 제가 이제 수정과를 해준 건데 나중에 그건 좀 말씀드릴게요. 둘 다 잘 쓴 거 맞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친구는 경희대학교 떨어졌어요. 1.7, 1.8 이렇게 나왔는데 경희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이제 사례가는 서울대학교 그 친구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독서를 하고 이거를 비교해봤다라고 나왔죠. 저기는 기회비용을 이등급을 근거로 막 이렇게 했는데 얘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저는 한 권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가 더 좋은 세특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왜 좋은 생기부일까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이거 유발하려 생각하는 사람들 나왔어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뭐를 나왔냐면 내용을 요약해놨어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어요. 얘가 읽었는지 인터넷에서 찾았는지 교수님은 알 길이 없지. 책 요약은 누구나 해요. 중학생도 할 수 있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죽지 않는다. 인식하고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다 책 내용이에요. 책에서 이 의견을 알았대. 그 책 요약본에 나와요, 이게.
실제로. 그러면 이 학생이 실제로 책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교수님 몰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근데 이 친구는 책을 한 번은 읽었지만 이 책이 어떤 부분은 적절했고 내 생각에 이 책에 문제도 있어. 이런 건 내가 생각할 때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해서 이런 근거를 내서 이 친구가 선생님한테 뭔가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옳고 그른 것이냐는 상관이 없어요. 고등학생이 대학교나 교수님 수준의 학식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를 계속 해봤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차이가 나요. 실제로 둘 다 좋아 보이지만 더 좋은 생기부는 왼쪽에 있는 생기부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는 좀 그 기준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둘 다 국어 과목이죠. 네, 국어 과목이고. 요 학생 몇 등급 같으세요? 몇 등급 같으세요?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 1등급 나온 친구거든요. 네, 이 친구도 1등급 나온 친구예요. 1등급 나온 친구예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 여기 보시면 둘 다 1등급 친구들인데 얘는 공부를 참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공부를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거든요. 세종어제, 훈문정원, 공부하면서 창체원리, 상형, 가위, 이체차, 합성형 원리. 정말 쉬워요. 이게 진짜 쉬운 내용이에요. 와, 여기 학교 애들은 얼마나 공부를 못하면 저 친구가 저거를 알았다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세특을 따로 써줘라. 1등급이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진짜 1등급이냐 라는 의심을 갖게 하죠. 실제로.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로 뭐에 대해서 썼냐면 1등급인데 어떻게 1등급을 맞췄느냐, 내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학업에 대해서 많이 썼죠. 학습 능력. 근데 사실 아까 성적표 나와 있잖아요. 생기부에. 그럼 1등급 나와 있으면 학습 능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친구 1등급 맞았잖아요. 그러면 이 1등급 학생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쓰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친구는 독서를 한 다음에 정보를 종합하여 자기가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근거는 이런 거예요. 공유자원의 비교,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읽고 내가 예전에 읽었던 넛지를 떠올렸어. 그래서 넛지에 나온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서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에서 뭔가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어서 또 교과서에 나오는 책도 읽어서 맞아, 내가 해보니까 이런 게 잘 되고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자연스러운 유도, 뭐 강제적 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면 아까도 한번 나왔거든요. 이거 제레미 리프킨 엔트로피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수능을 봐도 1등급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수능을 보면 1등급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교수님들은 생각을 하죠. 학교에서 잘하는 애, 전국에서 잘하는 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충격적으로 같은 학생이 같은 학생 1학년과 2학년과 저랑 같이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랑 하기 전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조금 이런 부분들, 이것도 잘 써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차이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특은. 그래서 나는 1등급 중에 어떤 1등급이야, 다른 학교 1등급이랑 나랑 비교했을 때 내가 더 1등급이거든, 이걸 보여주는 게 세특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까 얘는 지금 똑같은 질문이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도 비슷해요. 탁월하다, 탁월하다. 둘 다 탁월하대요. 그럼 누가 진짜로 탁월할 것인가를 가려내는 게 입학사 전반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이랑. 다 탁월하다고 써줘요. 선생님들이 칭찬 안 해주시는 선생님 어디 있어? 세특 쓸 때. 다 탁월하다고 써주지.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높은 교과 성취도를 달성했대요. 그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사한테 물어봤대요. 네.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했대. 독서 과목에 애정을 가지고 공부했대요. 공부를 열심히 했대. 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첨단 기술이 기회 문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는 이제 너무너무 쉬운 거죠, 사실. 네. 중학생들도 보통 이 정도는 해와요, 인터넷 검색해서.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 1등급이구나. 그러면 서울대 연구대에서는 안 뽑아요. 왜냐면 1등급만 지원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공부 1등급밖에 없어. 그러면 열심히 해서 1등급 맞은 애가 진짜로 탁월한 1등급이라. 둘 중에 고르려고 하면 탁월한 1등급을 뽑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1등급 중에서도 어떤 1등급인지, 뭐 3등급도 상관없어요. 3등급이라면 어떤 3등급인지, 4등급이라면 어떤 4등급인지. 오히려 4등급 같은 학생들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거기에 정말로 이제 학생들 보고 써오라고 하면은 4등급 친구들, 이제 4등급 친구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탁월하다, 뭐 우수하다, 능력이 뛰어나다, 세트를 자기가 그렇게 적어요. 탁월하고 우수하고 그랬으면 사실 이제 성적에서 이거는 드러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이 안 믿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넌 민망하지 않니? 그러면 4등급 학생들은 뭐를 위주로 써야 되느냐? 그럼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등급을 하나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러고서 실제로 이제 다음 학기에 뭐 수학 1에서 4등급 맞았는데 수학 2에서 2등급을 맞았다. 그럼 1학기에는 노력 위주로 쓰고 2학기에는 노력을 한 후에 내가 2등급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서 써야죠. 그게 이제 진짜 4등급, 2등급을 맞는 학생들이 가져야 할 생각이지 무조건 탁월하다 좋다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칭찬이랑 평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은 많이 없죠. 그러니까 평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얘가 30년 중에 눈에 띄었다는 거. 네.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자소서 없어졌잖아요. 자소서 없어져서 사실상 세특이 자소서랑 똑같아졌어요. 얘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자소서 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활동 내용보다는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2019년 이전은 더 그렇고 2018년, 17년 이럴 때는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느냐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면 그 활동 중에 뽑아서 자소서를 썼어요. 난 이런 노력을 했어. 이 과정에서 이거 배웠어. 그렇게 썼는데 자소서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사 추천서도 없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활동을 이제 나열한다기보다는 한두 개의 활동을 가지고 얘가 뭘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세특을 보면 딱 보여요. 얘는 그 학교에서 최고구나. 하지만 전국에서 붙어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얘는 수능을 봐도 1등 나오겠구나. 네, 전국 수비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건데 교과서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방금 다 교과서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아이가 뭔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막 논문 읽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벌써 한 4, 5년 전쯤에 지나가더라고.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다른 책이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 그것을 내가 나름대로 재생산할 수 있느냐, 요거를 주로 보거든요, 대학교들에서.
그러면 그걸 위주로 세트도 써야겠죠. 네. 그러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교과 활동에서 내가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실험도 좀 해보고 친구들한테 설문도 좀 돌려보고 그러면서 데이터도 정리도 내가 해보고 틀린 데이터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해보니 틀리더라. 그럼 왜 틀렸을까?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맞고 틀리면 중요하지 않아요. 실험 실패할 수도 있지. 고등학생이 어떻게 완벽해. 실패했지만 어떻게 왜 틀렸는가? 그럼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이런 게 중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비판적 사고를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막막하시죠? 이건 이제 애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이것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책은 이건 화학이에요. 네, 승국사님 이거 별로 어렵지 않은 활동이죠? 네. 중학생들도 할 수 있는. 네. 네, 지금 교과가 좀 매우 충실하게 했죠. 네, 다양한 독서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지적 호기심이 많고 화학 관련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었대요. 아마 거의 99% 학교 선생님이 내가 세특에 올려줄 테니 네가 읽는 책 가져와. 정리해와 라고 하면 이 친구는 책만 이렇게 뭐뭐뭐 읽었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올려주죠. 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거 붙여넣고 이거 듣고 이거 읽었다. 모든 학생들이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면 선생님이 쓸맛이 없어요. 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비슷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이 있거나 좀 의욕적이거나 혹은 내가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책 제목만 적어가는 게 아니라 책 내용도 요약해보고 그럼 책을 2개를 읽었으면 이 책과 이 책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비교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다양한 독서를 하기는 했지만 이 친구가 실제로 독서를 했는지 독서를 통해 가지고 뭐를 배웠는지 그래서 뭐를 재생산했는지 자기 스스로 뭔가 느끼고 배우고 성장한 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사실상 이 독서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친구는 정말로 선생님 말씀대로 중학교 학생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탐구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어쨌든 뭔가를 해보라고 했을 때 결과물을 다르게 가져간 거죠. 교과 과정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기사도 하고 이제 구조를 이제 직접 그려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했죠. 이 친구가 서울대 화학공학과 들어간 친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활동이거든요. 교과 세트이고 화학공학과를 원래 지원하려고 하던 학생이에요.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걸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막 어려운 용어가 들어가고 어려운 수식이 들어가고 막 대화 과정이 들어가고 논문이 들어가고 이런 애들 대학에서 뽑아보니까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다 거짓말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교과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고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을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얘가 후속 활동을 뭐를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게 막 무조건 어려운 거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리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어쨌든 교과 과정이에요. 교과 과정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를 통한 독서 활동. 교과는 이걸로 그때 충분했고요. 이 친구는 여기 이제 심화 탐구를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학교 과정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동아리라든지 자율활동을 통해서 배터리 훨씬 자세히 탐구해 갔어요. 그럼 이 친구는 그때 궁금했던 걸 이렇게 해결했구나. 연결하면 되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제 그걸
충실하게 했는지, 두 번째 독서라든지 다른 추가 실험이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얘가 얼마나 또 깊이 있게 들어가는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얘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생기부를 3년에 걸쳐서 만드는 거예요. 짧게. 그래서 같은 친구거든요. 이제 좋은 사례니까 서울대 합격한 학생들 이제 생기부 이렇게까지 보시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공개도 잘 안 하고요. 워낙에 이제 특히 좋은 학교 간 친구들 거는 잘 공개 안 하거든요. 본인 이제 재산이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친구 학생인데 그래서 이 친구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고 궁금해서 책도 읽어봤고요. 책을 읽어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보니까 기술 충분히 발전하고 있어. 책의 내용을 그렇게 요약 정리하지 않았거든요. 내 생각.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기술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지식을 계속 쌓아야겠어. 인문학적 지식도 같이 가져야 돼. 공학도들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한문은 이제 비교과라기보다는 비주요 과목이잖아요. 그럼 비주요 과목에 뭐 써야 돼요? 해서 막 두세 줄밖에 안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여기서 이제 활용을 하죠. 맞아. 공부를 해보니까 과학이랑 인문은 정말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 나는 그래서 공자가 읽는 책도 많이 읽었어. 라고 해서 이 쌓아야 함을 강조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읽죠. 실제로. 후속 활동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이런 것도 고대 그리스 예술가, 공학도라고 해도 인문 역사 중요하다. 계속 후속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도 계속 보여주죠. 생각하고 끝나는 친구가 아니에요.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니까 환경 같은 과목에서 얘 화학과 같거든요. 화학적인 이거 써보라고 하면 친구들 대부분 뭐 써보냐면 화학적으로 뭐가 어땠고 무슨 내가 나중에 이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해가지고 환경을 보호할 거야 이런 거 진짜 못 써와요. 신기술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인문 사회적인 것도 중요해라고 했으니까 환경이라는 과목에서 그런 것들을 없앤다. 내가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 라기보다는 나 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난 이거 알아봤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 친구의 캐릭터가 나오죠. 이 친구는 화학, 생명과학 이런 거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지만 인문학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왜냐면 이과 애들은 사회 문제 탐구 이런 거 배울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과 과목을 채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영어 독해도 마찬가지로 영어 독해 제가 이제 찾아와서 너의 이제 세특 쓸 거 찾아봐라고 하면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이거 100% 그거 찾아와요. 영어 독해 이제 찾아오라고 그러면 RNA가 어땠고, DNA가 어땠고, 그런 거 찾아오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생명과학에 쓰자. 영어에서는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고 배웠고 니네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걸 연결해서 생각하고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지를 찾아보자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학공학과 합격할 수 있는 생기부예요, 실제로. 물론 화학공학과로 생기부 전체를 채워도 되지만 이 친구가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서울대가 이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 맞췄고요. 어쨌든 이 친구는 이제 최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성적은 둘째 치고 같은 성적대에 있는 그 생기부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 이제 어제 카톡이거든요. 어제 카톡 여기 수시로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을 제가 이제 쓸 수 없으니까 학생 이름을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했고요. 보건 수업 때 참고 정해라라고 하셔가지고 내일까지 해서 이 친구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는 친구인데 아직 생기부가 확정이 안 돼서 뽑아서 저한테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학년 때 확정된 생기부 보여줘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 뭐 조별끼리 하는 건데 자기 혼자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봐서 조별하되 네가 주도해서 해. 뭐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주제를 찾아주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제가나 활동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러면 유료교육차 내용에 있어서 이 친구가 1학년 때 나온 세특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의료인 비율도 정리해보고 스스로 이제 계산도 해보면서 이제 나와 있는 자료를 쓰지 않고 계산도 해보면서 이런 계산 과정에서 내가 이런 걸 직접 해보니까 느낀 점이 이런 거더라. 아까 세특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거에 넘어서 친구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요. 그럼 아마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의료격차 느낀다고 생각하는 애들 많이 없을 거예요. 언제 느꼈냐라고 물어보면. 왜? 아직 아픈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랑 아이들이랑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의료격차가 있는데 조사해보니까 의료격차가 없네? 그러면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거랑 또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거랑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직접 느껴보지 않으면 또 이게 삶 문제에 무관심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저는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저런 것들을 다 정리해주고 작성해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친구들도 제가 뭐 세특을 하나하나 적어줬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이런 활동 하래요. 그래?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조사해 와봐. 근데 조사해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그럼 이거는 이거랑 이렇게 연결해서 책도 2권 다 읽어봐. 그럼 그 친구는 저렇게 공부 잘하면서도 책 다 읽었거든요. 책을 그렇게 읽으니까 공부도 잘했겠죠, 사실은. 다 읽고 자기가 다 생각을 해보고 저한테 생각을 얘기해줘요. 그러면 그래, 보고서를 한번 써봐 하면 이제 제가 그때 첨삭을 해주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보완 정리를 해주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은 세특을 써주세요. 그런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특을 학교 선생님들이 다 못 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진짜로 시간이 없고, 혹은 정말 간혹가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잘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이제 복불복인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능력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학생한테 많이 맡겨요. 그냥 써와라고 하면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설문지 같은 걸 주세요. 설문지에 이제 다 쓸 수 있게끔. 사실상 이제 합치면 세트 이렇게 써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학생한테 그래, 그거 작성해와 봐라고 하면 저랑 이제 그 친구랑 같이 기록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생각하면서 적죠. 그럼 분명히 그것도 캐릭터가 드러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잘 적거든요. 그럼 이제 가지고 오면 제가 다시 종합해서 써주죠. 써주는데 물론 이제 많이 바꿔요. 엄청 많이 바꿔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쓴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근데 제가 자꾸 해보라는 건 자기가 그걸 써봐야 내년에 뭘 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써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제 같이 세트 만드는 것까지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도 되고, 받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도 항상 얘기하거든요. 한 6개월 정도 했으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왜냐면 저는 이제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대행해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말하는 비판적 사고야, 창의융합적 사고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봐, 이런 노력을 해봐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그만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의는 지금 이 정도까지 하고요. 벌써 1시간이 넘어가지고 제가 이제 더 많은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정리도 했었는데 많이 지웠어요, 정말로. 그래서 좀 안 좋은 사례들도 정말 많이
이게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것보다 오늘은 이제 좋은 자료들 많이 보시고 다음번에 제가 또 이제 이거 정기적으로 할 거거든요. 선수분들만 모셔놓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다채로운 내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좀 할 거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너무 1등급 얘기만 했는데 사실 한 뭐 3등급, 2등급 요 친구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학생들 중심으로 세특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질문 받을 거거든요. 소수 인원도 모신 게 지금 질문도 받아보고 궁금하신 것도 한번 제가 알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과감하게 하세요. 다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나만 이거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질문 안 하시니까 요거 적어 가시면 됩니다. 질문하세요. 이제 막 고1 입학했는데 생기부를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으면 생기부를 먼저 준비를 하면 좋기는 하죠.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항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때 기본적으로 교육청 정책 자체가 한 70% 정도를 매우 무술을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해요. 대부분 잘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절대적으로 점수가 높잖아요. 그냥 80점대 이상 대부분 맞고 뭐 90점 맞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냥 그게 이제 70% 정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일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 받아보고 생각하자고요. 늦지 않아요. 정말 늦지 않아요. 아까 서울대 그 친구도 2학년 때부터 저한테 컨설팅 받았거든요. 절대 늦지 않아요. 정말로. 늦지 않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점 몇 등급, 2점대 초반 뭐 많아야 뭐 2점대 후반 정도? 3점대 뭐 초반 정도 되면 이제 합격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 서울에서. 그러면 3점대가 조금 넘어. 학생이 3.2, 3 뭐 이렇게 돼. 그럼 학생은 종합전형 준비하는 이유가 거의 없어요. 시간 낭비지. 차라리 공부를 더 시켜서 이제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나아요. 뭐 학교 활동 이런 거보다는 일단 성적을 끌어올려놓고 2학년 때도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받는 그 문의 중에 중학교 이제 졸업하면서 학생이 이제 뭐 특목고를 노린다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가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1학기 성적 받아보시고 그때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랑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면 95% 정도의 학부모님들 다시 연락이 와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생이 점수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의대는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의대는 못 가서 약대는 갈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근데 약대가 제 동생이 약사거든요. 지금 약사인데 그 친구는 약대 졸업한 약사예요. 옛날에 약대 있을 때 없을 때 말고 약대 졸업했는데 걔가 이제 숙명여대 약대 나왔는데 걔가 딱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 공대를 가느냐 그건 여유로웠어요. 성균관대 약대, 숙명여대 약대 이렇게 동덕여대 약대가 안정권을 하나 썼었고 서울대 공대는 그냥 여유로웠고요. 성균관대 약대 떨어졌고요. 숙대 약대가 이제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서울대 연고대를 갈 수 있으면 약대를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포기를 못 하세요. 보통 그래서 이제 다른 업체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좀 성적을 한번 받아보고 이 친구가 교과로 가야 할지 애초에 그냥 성적이 확 높아버리면 교과도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이 친구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모의고사가 괜찮다 정시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 친구는 한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 나온다. 학생도 종합전형 준비를 해야겠구나.
아니면 1.5 이상 나오니까 나는 최상위권 대학을 노릴 거다. 학생부 종합전들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성적을 받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애기는 선생님하고 카톡 어떻게 연락해요? 그 친구들은 저랑 이제 입시 정기 관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신청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상담을 하고요, 30분 정도. 그거는 상담은 별로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만나서 이제 안부 인사하고, 예, 뭐 이번 주에 뭐 했니, 다음 주에 뭐 할 거니 이런 거 물어보고요. 그런 거 이제 활동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이제 선생님들이 툭툭툭툭 내주시니까 그걸 이제 카톡하면 예,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인원은 지금 제가 이제 보통 문과를 맡고 있고요. 저기 이과 선생님, 이과가 요새 많잖아요. 네, 이과 선생님들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대표 민항이기 때문에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예정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팀장님과 의논해가지고요. 네, 다시 할 거예요. 이게 인원수가 7명이다 보니까 손이 떨리면서 네. 그래서 미리 막 예약을 하고 그것도 한번 방법을 좀 저희가 찾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모신 분들만 모셔서 이제 다음에 하면 이제 다음 단계 거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항상 크게 하다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제가 이제 생기부를 공개해야 되면 가급적이면 소수로 하려고 해요. 이게 개인 정보도 들어가 있고 이제 또 이게 또 그냥 베껴다 쓰고 하면 또 조금 안 좋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거는 그래서 이제 유승환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시고요. 지금 박선석 선생님, 유승환 선생님이 하시면 저 이제 문과 계열 쪽은 학생들이 요새 문과를 많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문과는 어느 쪽이 그나마 좀 비전이 괜찮을까요? 문과는 가도 이제 다 좋아요. 경영학과를 가도 괜찮고 경제학과. 근데 이제 본인이 어떤 쪽으로 갈까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학 능력이 뛰어나 그럼 정치 외교 가면 좋겠죠. 그래서 외교관 해도 되고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일 찾아가면 되는데 제가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데서 한 2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법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법대 나온다고 해서 꼭 변호사 되고 판사 되고 뭐 법무사 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문과도 의외로 이제 되게 많거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여기 내려와서 느낀 게 순천이랑 그 여수 이쪽이 조금 그 서울도 물론 이과 지금 이제 편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서울보다 훨씬 심한 것 같아요. 이과에 대한 정말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는 무조건 취업 안 되고 할 일 없고 정말 심한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쪽 지역 분들 대부분이 이제 이과 출신이거나 그쪽 계열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올라가 보면 학생들이 이제 지금 이제 서울에 문과로 간 친구들 이제 보면 이제 서울에 가면 시야가 확 넓어지죠. 이런 직장도 있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해서 그저 이제 동국대 법대 간 친구가 작년에 저희 학원에서 잠깐 이제 방학 때 아르바이트 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그 얘기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자기는 변호사나 뭐 이런 거 될 거라는 거 꿈도 안 꿨었대요. 법대를 가더라도 그냥 이제 경찰 해야지 하고 왔는데 거기 가보니까 친구들이 다 로스쿨도 준비하고 법무사도 준비하고 이런다는 거지. 선생님 저 편입하고 싶어요. 더 좋은 학교로.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제 다른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이제 그런 분위기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올라가요. 이제 시야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좀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럼 아까 보여주신 그 데이터는 이과 위주의 과들인가요? 거의? 여기야? 아니면 그 보면은 이렇게 1등급, 2등급 이렇게 있고 뭐 보니까 막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네. 보니까 섞여 있고요. 제가 일부러 그거는 좀 많이 섞어놨어요.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뭐 아까 이제 이과 계열 학생들 그 국어도 비교해드렸고요. 문과 계열 학생들 국어도 막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생각보다 이과계열, 문과계열 그거에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학부에. 예. 교육 과정 내에서 얼마나 잘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편하게 질문하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네. 문이과 통합을 이제 지금 네, 계속 하고 있죠. 네. 선생님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리고 이과 계통의 아이들이 문과로 뭐 침공을 해가지고 이제 네.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과의 네. 애들이 이제 문과도 지원할 수 있다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수학의 비중이 너무 커진다고 이렇게 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과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걔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나 싶어서 문이과 통합이 좀 궁금해요. 네. 이제 어쨌든 수학에서는 어차피 수원 수투까지는 거의 이제 공동으로 다 같이 배우니까 그것까지는 이제 거의 상관이 없고 이과 올라갈 때 지금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거는 수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수능에 있어서 등급 이제 다 같이 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시로 갈 거다라고 하면 내가 연세대 갈 거야 라고 하면 연세대만큼 공부를 해야겠죠. 내가 문과라도 1등급, 2등급 나와야겠죠. 점수가 확률 같은 데를 공부하더라도. 예. 그런데 내가 뭐 아니야 나는 이제 중국대 정도 갈 수 있어. 그럼 뭐 한 2등급, 3등급 나와야 되는 거고요. 문이과 상관없이 등급은 잘 나와야 해요. 예. 네. 그래서 어차피 근데 이제 이과 애들이 위에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연세대학교가 옛날에 무조건 1등급 나와야 됐으면 지금 뭐 2등급도 괜찮아. 왜냐면 이제 문과적인 공부 잘한 거야. 이렇게 되고 있는 추세는 있기는 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라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걸 다 해야죠. 그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정시도 요새는 이제 좋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이제 특히나 이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옵션이고요, 정시가. 그 1학기 그 성적을 보고 네. 이제 준비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이과를 갈지 문과를 갈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을 기준을 잡을 때 네. 가장 우선시되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학생들,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아시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아까도 이제 마침 이제 오전에 얘기하다가 이제 뭐 학생 얘기가 나왔었는데, 학생은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제 되게 1학기도 그렇고, 국어 공부도 이제 꽤 이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도 성적이 좀 나오고, 사회도 잘 나와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재능이 그쪽에 있는 거니까 문과도 추천해 주실 법해요. 근데 요새는 다 야, 그래도 문과 가면 다 굶어 죽는데 문과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이 친구가 억지로 거기 가서 이과 친구들이랑 과학이랑 수학이랑 경쟁을 하면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비해서 좀 못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학생이 하고 싶은 거를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시고, 좀 직장까지 아니라도, 그럼 너는 이런 걸 좀 잘하니까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때? 라는 측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대학교 가서도 걔가 흥미롭게 공부하고, 내가 이제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타의적으로 뭔가 결정하게 되면 대학교 가서도 타의적으로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학생이 가지고 있는 흥미, 그 다음에 성적을 봤을 때 성적이 이제 수학을 막 10시간씩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와. 그런데 이제 국어나 뭐 사회 같은 건 조금 공부했는데도 좀 잘 나와.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밀어주시면 걔는 이제 그쪽에 대해서 어쨌든 재미있어 할 거예요. 진입장벽도 낮았고 공부도 특히 이제 이 친구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간 친구 얘가 고3 때까지 뭐 했었냐면 의대치대 한의대 준비하다가 성적이 이제 계속 떨어졌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엄마가 원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성적은 진짜 좋았어요. 성적은 좋았으니까 엄마도 욕심이 났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친구를 저기를 맡았었는데 딱 한 학기 있어요, 이 친구는. 네네. 그 친구한테 이제 의대 말고 좀 이제 인문 계열로 해서 아주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어때? 라고 하고 이 친구도 너무 좋다고 하고
엄마한테 이 친구가 가서 말하고 컨설팅 끊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저희가 갖고 갔어요. 교과로 갔어요. 교과. 친구를 6학년 때 그러면 선생님 네, 딱 한 학기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가 이쪽에 이제 재능이 있고 훨씬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그런 공부를 하느니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중에 이제 네가 의대 가고 싶으면 재능이 있으니까 공부 다시 해서 수능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싫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가진 재능에 비해서 안 좋은 학교 갔어요. 네. 학과도 결국은 그렇게 가게 됐고요. 인문계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또 싸움되고 막, 네, 막 엄마가 뭐라 하나 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컨설팅 많이 바뀌고 하시죠. 네. 이렇게 됩니다. 컨설팅 맡겨봐야 저 같은 사람 만나면 딴 데로 돌리라고 하고 이러니까. 네. 저는 가급적이면 학생 편을 드는 편이에요. 예, 어느 쪽. 네. 다른 질문? 저는 제가 이거 이제 띄워놓을 테니까요. 네, 그냥 저는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문자든 카톡이든 메일이든 메일은 아무도 안 보내줄 거니까. 네. 살아있는 메일인가요, 이거는? 네, 그래서 전화 편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나가는 길에 선생님이 명함 다 챙겨 드릴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